더울 때는 소금 같은 거 조금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구급수면 안 돼요. 많이 먹여요. 저는 세 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역할. 세 가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3중 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관절염인가 아이고, 퇴행성 관절염. 유방 양성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아, 유방 종양. 오늘 첫 번째 사례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 것 같죠? 아이고 아파. 관절염이 아이고. 있어서 다리를 저렇게 하고 일을 하시네요. 근데 저 농사일이 힘든데. 아. 다리가 아파서 여기가 막 저기 막 통증이 오고 막 쑤시고 막 매일 아팠었죠. 아이고. 이렇게 덥다니. 아유. 아유, 지금 너무 덥죠. 그래도 뭐 보니까 뒤에 보냉 가방을 가져오셨네요? 반일할 때는 정말 이 보냉 가방 필수일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이 최고잖아요. 아이고 울어. 아유. 아이고, 참 진짜 걸으실 때마다 저게 무슨 고통이실까. 아, 진짜 어정쩡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네. 더울 때는 소금 같은 거 조금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먹게 됐어요. 아, 저는 얼음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소금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저거 뭐죠? 믹스 커피를 보온병에다가 그걸 양푼에다 담아서 또 타요? 와. 아니, 저것도 진해 보이는데 2개를 더 타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말라. 아니, 땀을 저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물을 안 드시고 커피를 드시네? 물은 비려서 잘 안 먹게 돼요. 아. 치킨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거. 그리고 아이스커피 같은 거요. 그러니까 맹물을 싫어하시는 거네. 네. 뭔가를 타야 되는. 아이고 시원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다 먹지요. 짜장면 같은 거, 짬뽕 같은 거 그런 거요.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구급수면 안 돼요. 많이 먹여요. 정말 맛있게 드시네. 국물까지. 국물. 저것이 정말 시원하죠. 아이고 맛있네. 시원하고. 너무 물은 적게 드시고 네. 짠 음식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달거나 짠 음식들은 몸에 삼투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분을 오히려 배출을 시키거든요. 저는 별론데요. 물 대신 저기 쑥바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한 4개, 5개. 일 가서도 먹고 집에 오서도 먹고요. 고지혈증약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예. 근데 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안 쓰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 가슴이 10개가 아프고 그러더니 무슨 조그맣게 혹이 생겼나. 아이고 목말르다. 시원한 것 좀 먹어볼까. 시원한 거 뭐 드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뭐. 자, 이번에 정말 좀 물을 드셨으면 좋겠는데 통을 보니까 또 물은 아니에요. 물을 저런 사각통에 담아놓진 않죠. 과일. 물을 잘 안 마시니까요. 수박 같은 거 방울떡마다 먹으면 갈증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 대신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 움직이시네요. 왔다 갔다 하는. 너무 녹초가 돼갖고 조금 누웠다 일어나야 저기
더 힘들어요. 국수. 국수를? 낮에도 짬뽕을 드셨는데. 잔치국수 같은 거는요, 무슨 많이 먹여. 먹고 싶을 적에는 한 그릇 반도. 그냥 막 미끈미끈해서 잘 담아가요. 대식가시네. 면을 워낙 좋아하시죠. 네. 어우, 이거 뭐 뭐죠? 타시는 거지? 뭐 육수만 드시는 지내시는데 건가? 간장을 많이 타신다. 아, 저 액젓이에요? 액젓이구나. 간장도 아니고. 액젓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닌가? 콸콸. 색깔이 까매졌는데? 야, 이러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짜서. 조금 짜게 먹는 게 저는 입맛이 맞죠. 국수를 먹으려면 조금 간간해야 제맛이 나지. 그래요, 짭짤한 게 맛은 있죠. 당기고 거기 또 김치도. 그렇지. 아, 이러면은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물 잘 안 마셔. 별로 그렇게 마시고 싶지가 않아. 과일이 물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걸 먹고 싶어요. 아, 이게요.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 연배에 계신 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 자, 이옥하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삼중혈관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중장년에 많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쓰리고라 불리는 질환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고혈압. 그리고 지질이 많은 고지혈증, 그리고 당이 높은 당뇨, 이 세 가지를 이제 혈관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혈관 질환들이 약을 드셔도 잘 관리가 안 되고 더 심해지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름이 네. 이런 상황을 겪기가 너무나 쉬운 계절입니다. 네. 왜 여름에 혈관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그건 지금 이옥하 씨의 생활 모습에서도 보였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병의 법칙,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네, 우선 이 여름이 되면 간이 센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입맛을 잃기가 쉽고 사실 뭘 먹어도 이게 맛있다고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 매콤하거나 조금 더 짭짤하거나 이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 현상을 겪게 되는데 네. 아마 이옥하 씨는 지금 드셨던 그런 음식들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나트륨 양의 섭취 자체도 많지만은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탈수 현상입니다. 여름은 바로 이렇게 몸속의 수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계절입니다.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땀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분을 배출하고 수분을 몸에 유지하는 기능,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몸에 녹아있던 나트륨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나트륨 혈증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뇌가 수축이 되면서 심하면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 그게 뇌출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바로 뇌출혈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옥하 씨의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탈수 현상을 굉장히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커피 드시면서 물을 많이 타서 드시니까 나는 커피를 마시지만 물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먹기는 먹지만 그 수분이 몸에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옥하 씨는 지금 몸속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심각한 탈수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탈수 현상이 아마도 만성적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몸속의 수분이 3% 이상 감소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만성 탈수 상태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면 오히려 굉장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수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고나트륨 혈증을 유발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탈수 현상은 혈관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오히려 막히게도 하거든요. 탈수 현상이 어떻게 혈관까지 막히게 하죠? 네,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은 바로 이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혈액 속에도 수분이 없으니까 혈액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덩어리지게 되는 피떡.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피떡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 맞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탈수 현상이 여름철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런 만성 탈수 현상이라는 게 흔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한 번도 갈증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뭐 힘들어 본 적은 없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만성 탈수 현상의 문제는 내가 탈수인지 모르고 계시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타는 듯한 갈증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만성 탈수는 은밀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몸의 수분이 점점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마도 이오카 씨에게도 일어나신 건데요. 바로 두 번째 질병의 법칙은 은밀한 탈수입니다. 탈수 현상이 어떻게 은밀하게 올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만성 탈수가 몸의 수분이 3%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장기나 혈관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다만 치명적인 만큼 증상으로 잘 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피로감을 좀 심하게 느끼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중장년층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갈증 센서의 기능도 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 지시하는 뇌의 활동 자체도 아주 둔해져 있을 수 있겠죠.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쉽게 느끼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럼 만성 탈수 상태는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건가요? 네, 만성 질환이 심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오카 씨가 만성 탈수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증세죠? 네, 지금 이오카 씨는 관절염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만성 탈수 현상도 관절염 증상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관절염하고 탈수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수분 하면은 막 피부, 뭐 혈액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뼈를 지켜주는 연골이 수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 자체가 65에서 8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연골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마주한 연골 표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서 관절의 움직임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많아야 부드러워지는군요. 그런데 연골의 수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그 중요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더 쉽게 마모가 되고 닳아서 이 뼈들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죠. 이런 현상을 연골 탈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오카 씨는 몸이 전반적으로 수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신 거예요. 와, 이 만성 탈수가 그냥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연골 탈수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충격적이고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을 마실 때는 생수를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왜냐하면 물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보리차나 둥글레차나 이걸 끓여서 수시로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김현욱 아나운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물을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의 종류.
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중장년은 갈증조차 제대로 못 느낄 만큼 몸에 여러 기능들이 떨어져 있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나쁜 음식들과 나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중장년은 물도 잘 가려서 드셔야 하는데요. 자, 생수가 기본이라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